나는 귀신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신기도 있어서 가끔 희한한 일도 많이 겪었다.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10년 전 어느 날 할머니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편찮으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둘째 이모님 댁에 계셨는데 연세가 90에 가까우셨다. 연세에 맞지 않게 정정하셔서 매일 담배 한 갑과 막걸리를 즐기셨고 내가 찾아뵈면 미소로 반기시곤 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강아지를 좋아하셨는데 할머니 방에 조그만한 개를 기르셨었다. 그렇게 잘 지내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무척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이제 돌아가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할머니가 단순한 건강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에 반스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심도 깊으셨다. 불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주도 독학으로 공부하셨다. 무속에 관심이 많아 무당도 아니신데 귀신 쫓는 공부도 했을 정도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 왜요? 어디가 편찮으시대요? 그게 아니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할머니가 전혀 거동을 못하시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며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으신 할머니의 얘기는 더 충격적이었다. 밤에 잠을 자면 꿈속에 어떤 미친 여자가 저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나를 째려보고 있어. 그 미친 여자가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나보고 자꾸 어디를 같이 가자는 거야. 할머니의 방에 거리를 떠돌던 귀신 객귀가 들어왔고 그 귀신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했다.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계속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귀신은 혼자 스스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얼마 전 이모부께서 나무를 들여올 때 그 나무에 붙어서 같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귀신들은 종종 나무나 쇠로 된 것에 붙기도 한다. 어머니는 이모님에게 확인해보니 이모부가 나무로 된 가구 하나를 누구 주기 아까워서 얻어왔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 채비를 하고 할머니에게 가자. 나는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다. 그 말은 귀신을 떼어내는 일을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이 일은 극도로 위험했다. 귀신을 떼어내려고 하다 잘못하면 떼내려는 사람에게 되려 붙기 때문이었다. 예전에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귀신을 떼어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어머니는 병원 약을 복용 중이었고 나을 때가 됐으니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귀신이 붙었을 거라고는 믿지는 않았었다. 어머니는 내일을 위해 밤새 준비하셨다. 열심히 나무를 하고 조밥을 만들고 거기에 참기름을 비비다가 간장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를 보고 말 몇 마리를 큰 한지에 그리라 하여 말 몇 마리를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로 종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정성 들인 작은 밥상이 차려졌다. 다음 날 밤 9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할머니 댁으로 다시 갔다. 어머니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할머니만 집에 남겨두고 집을 비우라고 하셨다. 집에는 할머니 혼자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잠에 드신 것 같진 않고 뭔가 괴로운 듯 인상을 쓰고 눈을 감고만 계셨다. 그렇게 어머니와 나는 밤 11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은 어둡고 적막했다. 할머니를 따르는 강아지는 할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가끔은 혼자 벽을 보고 낮게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할머니 방에서 가끔씩 들리는 강아지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정말 소름이 돋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밤 11시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게 만들어 온 밥상을 할머니 머리맡에 살짝 갖다 놓으라고 하셨다. 나는 두 손으로 조심조심 들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싸늘한 냉기와 누군가가 이런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강아지는 나를 보더니 살며시 꼬리를 흔들었지만 이내 벽 쪽을 바라보고 다시 낮게 으르렁거렸다. 조밥을 강아지가 먹으면 어쩌나 싶었지만 강아지는 조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밥상을 할머니 머리맡에 차려놓고 나와서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밤 12시가 되자 어머니가 내게 몇 가지를 일러주셨다. 지금 방에 있는 귀신의 이름은 기현이다. 그리고 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밥상을 들고 나오되 절대로 벽 쪽을 쳐다보면 안 돼. 내가 문을 조금 열어놓을 테니 밥상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 동으로 10발자국, 나무로 5발자국 걸어서 귀신의 이름을 3번 부른 후 땅에 놓고 한지를 보자기처럼 밥상을 덮은 후 이것 먹고 가거라 하고 땅에 던지고 들어와. 들어올 때 절대 뛰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뒤에서 누가 부르거나 잡더라도 절대로 대답하거나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만약 뒤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일이 커지게 돼. 망설이고 있는 나를 등짝을 한 대 후려치시고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다. 해야 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지금 나 혼자 남겨졌고 저 방에 이제 내가 들어가야 한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내내 진땀을 흘리시며 주무시고 계셨고 강아지는 할머니 옆에 누워 있었다. 강아지가 나를 보고 천진난만하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나는 긴장감에 온몸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 머리맡에 있던 밥상을 들었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계산한 후 귀신 이름을 3번 말하고 이것 먹고 가거라 라고 말하며 밥상을 내던졌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순간 뒤에서 사람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 의식을 하기 전에 혹시 사람을 마주치면 어쩌냐고 어머니께 여쭤봤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셨다. 어린 마음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창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하다 보니 그 공포감이 엄청나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리는 인기척에 누군가가 지나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에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들리는 인기척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 근처에 인기척이 들릴 만한 거리에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야 했다. 근데 내가 이미 현관문을 나섰을 때 지나가거나 다가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우측 좌측 골목길에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는데 뒤에서 계속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말 입을 꽉 다물고 공포감에 얼어붙은 발을 천천히 풀면서 현관문을 열고 간신히 집으로 들어왔다. 집으로 들어오자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이내 현관문을 꽝 하고 닫으셨다. 온몸에 땀이 나고 몸이 떨리는 게 오한이 온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나보고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자고 하시고는 나를 끌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나는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놀래서 거실로 나가보니 어제 그렇게 편찮으시던 할머니가 직접 밥을 해주시겠다며 쌀을 씻고 계셨다. 그 옆에 어머니는 웃으면서 돕고 계셨다. 할머니는 지난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미친 여자가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니 생기가 돌고 배가 고프셨다고 한다. 또 손주놈이 왔으니 밥을 해먹이려고 식사 준비까지 하고 계셨다는 거다. 이젠 몸도 가벼워지고 아픈 게 멀쩡하게 나았다고 하셨다. 나는 정말 할머니의 변화에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비한 경험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내가 살려드렸지만 하지만 몇 달 후 고령으로 결국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는 정말 몸 아픈 곳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장례를 지내고 7주가 지난 49제에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하셨다. 49제에는 돌아가신 홀령이 생전에 살던 집으로 마지막으로 온단다. 그때 후손들이 자고 있으면 크게 실망하고 재산을 걷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은 할머니 댁에 가서 밤을 새야 한다. 그렇게 또 할머니 집에 가서 밤을 새게 됐다. 할머니가 애지중지 하시던 강아지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에 주둥이를 받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 어디에도 할머니가 안 계시니 풀이 죽어 끙끙 대고만 있었다. 그나마 할머니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 누워 할머니만 그리워하고 있는 눈치였다.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고 나는 방에, 그리고 형들은 다른 방에 몰래 자는 눈치였다. 시간이 흘러 새벽 1시가 됐을까. 갑자기 강아지가 난리가 났다. 방에서 거실로 뛰어나온 강아지는 마치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한쪽을 보고 꼬리를 흔들고 짖고 끙끙대고 난리가 난 것이다.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며 오줌까지 지리고 배를 까고 누워서 꼬리를 흔들고 난리를 피우더니 갑자기 강아지가 픽 쓰러졌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너무 놀라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할머니가 오셨나 보다.
그런데 30분을 그렇게 강아지가 숨이 넘어가서 뻗어 있더니 갑자기 깨어났다. 깨어난 강아지는 이내 또 풀이 죽어 끙끙대더니 다시 할머니 방으로 가서 할머니가 계시던 자리에 코를 박고 누워버렸다. 그렇게 할머니는 강아지랑 30분 정도 노시다가 다시 강아지를 돌려보내놓고 자손들을 마지막으로 보신 다음 사시던 집을 둘러보시고 그렇게 가신 거였다. 갑자기 나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가슴에 꽉 맺힌 그리움이 터져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울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나 돌아가신 어머니, 할머니 생각이 나면 정말 보고 싶어진다. 언젠가 꼭 다시 벨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